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러브나인입니다. 와, 오늘 진짜 엄청난 소식 가지고 왔는데요. 테슬라 관련 뉴스인데 이번엔 정말 심상치 않아요. 여러분, 테슬라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전기차의 대명사죠.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 기술인 오토파일럿. 근데 바로 이 오토파일럿 때문에 테슬라가 지금 엄청난 법정 공방에 휘말렸습니다. 그냥 일반 소송이 아니라 무려 지난 6년간 판매된 모든 테슬라 차량이 연루된 특허 침해 소송이에요. 헐, 6년치 전부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 충격적인 소식 자세히 파헤쳐 볼게요.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아이러브나인이 더욱 알찬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일단 누가 테슬라를 고소했는지부터 알아볼게요. 이번 소송을 제기한 회사는 퍼론 로보틱스, 영어로는 퍼론 로보틱스라고 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어디에 있냐고요? 버지니아주 샬럿츠빌이라는 도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회사 이름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이 퍼론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요. 로봇 공학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회사예요. 그냥 로봇만 만드는 게 아니라 특히 자율주행 차량에 들어가는 로봇 시스템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곳이죠. 이 회사의 창립자가 누구냐고요? 폴 퍼런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개발한 기술이 바로 이번 소송의 핵심이에요. 이 폴 퍼런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게 뭐냐면요. 범용 로봇 운영 시스템이에요. 영어로는 General Purpose Operating System for Robotics, 줄여서 GPROS라고 부르는 기술이죠. 자, 여기서 잠깐. 이 GPROS가 뭐길래 이렇게 중요하냐고요? 예전에는 말이에요. 자율주행 차량을 만들려면 차종마다 전부 다른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따로따로 개발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차에는 A용 시스템, B라는 차에는 B용 시스템을 각각 만들어야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겠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엄청 들고 개발자들 입장에선 정말 머리 아픈 일이었겠죠. 그런데 이 폴 포론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GPROS는 뭐냐면요. 개별 로봇이나 자동화 기기마다 설정을 조정할 수 있는 범용 시스템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의 운영 체제로 여러 종류의 차량이나 로봇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지 아시겠어요? 예전에는 차종마다 따로따로 만들어야 했던 걸 이제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완전 게임 체인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폴 포론이 이 기술에 대한 특허를 여러 개 받았어요. 그냥 한두 개가 아니라 무려 5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5개의 특허가 바로 이번 소송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소송이 어디서 진행되고 있냐고요?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연방법원에 소송이 제기됐어요. 정확한 케이스 번호까지 나왔는데요. 페론 로보틱스 잉크 v 테슬라 잉크 US District Court Eastern District of Virginia 넘버 25 2156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송이 언제 제기됐냐고요?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불과 며칠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따끈따끈한 최신 뉴스예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연말에 정말 골치 아픈 선물을 받은 셈이네요. 이 소송에서 파론 로보틱스가 주장하는 게 뭐냐고요? 테슬라가 고의로, 의도적으로 자기들 특허를 침해했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knowingly infringing 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냥 실수로 침해한 게 아니라 알면서도 침해했다는 거죠.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럼 어떤 차량들이 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걸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난 6년 동안, 그러니까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생산된 오토파일럿이 탑재된 모든 테슬라 차량이 해당된다는 거예요. 모델 Y도 포함되고, 모델 3도 포함되고, 모델 S도 포함되고, 모델 X도 전부 포함된다는 겁니다. 6년치 전부라니, 이게 얼마나 많은 차량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테슬라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차를 팔았는데요. 수백만 대 아니겠어요? 그 모든 차량이 이번 소송에 연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대형 사건이에요. 그럼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 5개 특허 중에서 하나가 엄청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왜냐고요? 이 특허를 퍼론 로보틱스가 2017년에 테슬라한테 직접 팔려고 했었대요. 네, 맞아요. 2017년에 폴 퍼런이 테슬라에게 이 특허를 사라고 제안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미국 특허 번호 1033만 1136번이에요. 근데 테슬라가 뭐라고 했냐고요? 거절했어요. 안 사겠다고 한 거죠. 와, 이거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2017년에 나한테 이 특허를 사라고 제안했는데 거절당하고, 그리고 나서 8년이 지난 지금 와서 그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법적으로 볼 때 테슬라가 이 특허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2017년에 누가 와서 이 특허 사라고 제안했으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 특허가 존재한다는 걸 알았던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기술을 자기들 제품에 사용했다? 그럼 이게 더 악질적인 특허 침해가 되는 거예요.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는 거죠. 법정에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쟁점이 될지 궁금하네요. 자, 그럼 이 5개의 특허가 정확히 어떤 기술을 다루는 건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 특허들은 전부 지프로스 시스템과 관련된 것들인데요. 지프로스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자율주행 차량 제어 기능이 있어요. 차가 알아서 운전하려면 엄청나게 복잡한 제어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핸들을 언제 돌리고, 브레이크를 언제 밟고, 가속은 언제 하고, 이런 걸 전부 컴퓨터가 판단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경로 계획 기능이에요. 영어로는 Path Planning이라고 하는데요. 차가 어떤 경로로 가야 안전하고 효율적인지를 미리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피해갈 것인지, 어느 차선으로 바꿀 것인지, 이런 걸 계획하는 거죠. 세 번째는 센서 융합 기술이에요. 영어로는 센서 퓨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자율주행 차량에는 카메라도 있고, 레이더도 있고, 라이다도 있고, 초음파 센서도 있고, 엄청 많은 센서들이 달려 있잖아요. 근데 이 센서들이 각각 다른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카메라는 영상 정보를, 레이더는 거리 정보를, 라이다는 SMD 공간 정보를 수집하죠. 이런 서로 다른 정보들을 하나로 합쳐서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바로 센서 융합이에요. 이 세 가지 기능이 전부 지프로스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고, 이게 전부 퍼런 로보틱스의 특허로 보호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특허들을 테슬라가 침해했다는 게 이번 소송의 핵심 주장이죠. 자, 그럼 퍼런 로보틱스가 이 소송에서 뭘 요구하는지 알아볼까요?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금전적 배상이에요. 영어로는 damages라고 하는데요. 테슬라가 특허를 침해해서 손해를 봤으니 돈으로 배상하라는 거죠. 근데 얼마를 요구하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어요. So, 총서류에는 unspecified damages라고만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6년간 판매된 모든 오토파일럿 탑재 차량이 대상이잖아요. 테슬라가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판매한 차량이 수백만 대인데, 이 중에서 오토파일럿이 들어간 차가 얼마나 많겠어요? 차량 한 대당 특허 사용료를 얼마로 책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종 배상 금액은 수억 달러, 어쩌면 수십억 달러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요구사항은 금지 명령이에요. 영어로는 인정시언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더 이상 특허를 침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계속해서 이 기술을 사용하는 걸 막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퍼런 로보틱스한테 정식으로 라이선스를 사야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든 테슬라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토파일럿은 테슬라의 핵심 기술이자 경쟁력의 원천이거든요. 이게 흔들리면 테슬라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런 특허 소송이 테슬라한테는 처음도 아니에요.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서 정말 많은 특허 소송을 겪어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도 Perceptive Automata LLC라는 회사한테 소송을 당했어요. 이 회사는 뭘 주장했냐면요. 테슬라가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의 의도를 카메라로 해석하는 AI 모델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로 보행자를 찍으면 이 사람이 지금 길을 건너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서 있는 건지, 이런 의도를 AI가 파악하는 기술이 있잖아요. 이게 Perceptive Automata 회사의 특허라는 거예요. 테슬라는 이 소송에 대해서 기각 신청을 냈었는데요. 8월에 법정에 나갔고 이번 달 초에 기각 신청이 일부만 받아들여지고 일부는 거절됐어요. 그러니까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죠. 또 다른 케이스도 있어요. Arsys LLC라는 회사하고도 소송이 있었는데요. 이 회사는 오토파일럿의 전자 안정성 기능이 자기들의 롤오버 방지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어요.
롤오버가 뭐냐면 차가 옆으로 뒤집히는 거잖아요. 그걸 방지하는 기술이에요. 근데 이 케이스는 어떻게 됐냐고요? 테슬라가 이겼어요. 9월에 Interparties Review라는 절차를 통해서 승소했어요. Interparties Review가 뭐냐면요. 미국 특허청에 특허가 무효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테슬라가 이 절차를 통해서 Ars LLC의 특허가 애초에 유효하지 않다는 걸 입증한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승소하고 Ars LLC하고는 합의로 마무리됐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통계 하나 알려드릴게요. 2020년 이후로 테슬라가 자율주행 관련 특허 소송에서 약 70%를 성공적으로 방어했대요. 70%면 꽤 높은 승률이죠. 그러니까 10건의 소송이 있으면 7건은 테슬라가 이기거나 유리하게 해결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30%는 어떻게 되냐고요?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왜 합의를 하냐면요. 소송이 길어지면 디스커버리라는 절차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법정에서 증거를 서로 공개하는 절차인데요. 이 과정에서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변호사 비용도 그렇고 회사 입장에서는 시간도 많이 빼앗기고요. 그래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소송을 길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합의금을 주고 빨리 끝내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물론 회사 기밀이 법정에 공개되는 걸 막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자, 그럼 이런 특허 소송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NPE라는 존재예요. NPE가 뭐냐면 Non-Practicing Entity의 약자인데요. 우리말로는 비실시 기업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제품을 만들지는 않고 특허만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이런 회사들을 특허 괴물, 패턴 트롤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회사들은 뭘 하냐면요. 특허를 사들여서 그 특허를 침해한 회사들한테 소송을 걸어서 돈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게 비즈니스 모델인 거죠. 근데 이번 퍼론 로보틱스는 NPE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로봇 공학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회사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런 작은 스타트업들이 테슬라 같은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많이 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계속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업데이트를 하면서 빠르게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의 특허를 침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의도적으로 침해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은 기술이 너무 빠르게 개발되다 보니까 일일이 다 있는 차량들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야 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리콜까지 갈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고 실제로는 이렇게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테슬라가 70%의 승리를 보이고 있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테슬라가 승소하는 거예요. 인터팔테스 리뷰를 통해서 퍼론 로보틱스의 특허가 무효라는 걸 입증하거나 아니면 테슬라의 기술이 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테슬라는 아무 문제 없이 계속 오토파일럿을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어요. 주가에도 별 영향이 없을 거고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합의예요. 이게 제일 현실적인 시나리오일 것 같은데요. 테슬라가 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주고 앞으로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양쪽 다 윈윈이에요. 퍼런 로보틱스는 돈도 받고 지속적인 라이선스 수익도 얻을 수 있고 테슬라는 소송을 빨리 끝내고 계속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이 세 번째 시나리오가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특히 테슬라가 2017년에 이 특허를 사라는 제안을 받았었다는 게 기록으로 남아 있으니까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차라리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는 게 테슬라 입장에서도 나을 수 있어요. 소송 비용이랑 시간 낭비를 생각하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특허 소송 문제가 비단 테슬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자율주행 산업 전체가 이런 특허 전쟁에 휘말려 있거든요. 구글의 웨이모도 특허 소송 여러 번 겪었고, GM의 크루즈도 그렇고, 다른 자율주행 회사들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이라는 기술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은 특허들이 얽혀있기 때문이에요. 카메라 기술, 레이더 기술, 라이다 기술, AI 알고리즘, 센서 융합, 경로 계획, 장애물 회피, 차선 인식, 신호등 인식 등등등 각각의 기술마다 수십, 수백 개의 특허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차를 만들려면 수천 개의 특허를 다 피해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든 누군가의 특허와 겹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특허풀이라는 걸 만들자는 얘기도 나와요. 여러 회사들이 자기들 특허를 한 곳에 모아놓고 서로 크로스 라이선싱을 하는 거죠. 그럼 소송도 줄어들고 기술 발전도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구체화되지 않았어요. 각 회사들이 자기 특허를 전체가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특허풀을 만들든 크로스 라이선싱을 하든 아니면 새로운 특허 시스템을 도입하든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은 테슬라가 퍼론 로보틱스한테 특허 침해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알아봤어요. 지난 6년간 판매된 오토파일럿 탑재 차량 전부가 연루된 이 대형 소송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테슬라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지, 그리고 이게 자율주행 산업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궁금하네요. 여러분은 이 소송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테슬라가 이길까요? 아니면 합의로 끝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최신 테크 뉴스, 자동차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아이러브나인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